이제 다음 시간은 지구촌 개병 뉴스입니다.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를 다루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또는 이제 우한 코로나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코로나 19입니다. 자, 우리나라 확진자가 2월 20일 경부터 폭증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하루에 100명 이상씩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확진자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네. 자, 이미 이제 바이러스가 기초 방역 체계를 이제 넘어서요. 사회 전체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제 어떤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증상을 보면 심한 발열과 그리고 기침, 그리고 인후통, 두통, 근육통, 가래 등의 이제 호흡기 증상을 겪다가 더 심해지게 되면은 폐렴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수호사님,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신종 코로나 예방 행동 지침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스크의 중요성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가 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그 마스크를 이렇게 잘 조여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 지켜야 될 수칙인데 절대로 이 마스크 앞쪽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마스크를 원래는 착용하고 왔는데 네. 안에서 이제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할 때는 바로 이 앞부분을 절대 만지지 이렇게 말아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끈을 잡고 이렇게 벗고 서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손 씻기입니다. 사실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우리 손은 이 세균과 이 바이러스의 그 온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가정에서도 가장 그 세균이 많은 데가 손잡이, 문을 열 닫고 하는 그 문고리 여기라고 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이제 물건을 만진다거나 또 예를 들어 이 지문 인식기를 누르거나 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되고요. 또 손 씻기는 혹시 그 손에 묻어 있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손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얼굴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죠. 또 무엇보다 이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절대 피하고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 증세가 있을 때는 병원부터 먼저 가는 것을 피해야 하고요. 이건 이제 역설적인 사실인데 이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모여들고 또 그 밀폐된 공간이라 이 병원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확산되는 그 최적의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1339로 전화를 해서 가까운 이 보건소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의 감염도 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이 환자인 것을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남들에게 이렇게 감염시킬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이제 남을 배려하는 것도 되지만 자신을 또한 지키는 수단도 되니까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그 바이러스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진화를 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최장 38일간의 그 잠복기가 나온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퇴원을 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그 신종 코로나 이 사태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지도가 보이죠. 이 후베이성은 그 중국의 동서 남북의 그 가운데에 위치한 성으로 이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한은 후베이성의 그 성도로 인구가 1,100만에 달하는 그 대형 도시입니다. 처음 이제 중국 당국 발표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와 79.5% 그리고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96%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박쥐에서 유래했다는 그 정보가 많았는데요. 이 발병지로 이 우한
화난수산시장이라고 지목됐지만 나중에 이와 다른 연구 발표가 잇따라 나왔죠. 바로 이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나 우한 질병통제센터에서 이 박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 과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를 거쳐서 사람으로 옮겨졌다는 그 주장이 나왔습니다.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그 이제 바이러스의 자연적 발생과 또 함께 인위적인 경우,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어떤 실수 혹은 이제 테러에 의한 바이러스의 그 창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의미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벽지 이 128쪽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1967년에 영국 감기연구소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표면에 울퉁불퉁한 돌기가 있는 모양이 마치 그 왕관을 닮은 것 같다 해서 이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현재까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근 발병한 우한폐렴 바이러스까지 총 7종이 발견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2002년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스가 있고요. 2004년 네덜란드에서 발병한 NL63, 그리고 2005년 홍콩에서 발병했던 HKU1, 홍콩 독감이라고 하죠. 또 2012년에 발병해서 전 세계를 또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역시 이제 모두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그 바이러스가 새로 변종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사님, 여기서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예, 이 바이러스는 이제 세균보다 더 작아서 이 그 크기가 되게 30에서 300 나노미터입니다. 이제 세균은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이제 구조가 단순해서 이 생물과 무생물의 그 중간 단계로 봅니다. 그림을 보면 이 세균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는 단독으로 생존할 수가 없고요. 또 살아있는 그 생물체의 그 세포를 숙주로 삼아야만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번식은 이제 자기 복제를 말하죠. 세포 속에서 이 자기 복제를 통해서 수만의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또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숙주 생물이 죽기 전에 다른 숙주 생물로 옮겨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욱 강력한 전염성을 갖게 됩니다. 복제에서 전염으로 다시 복제로 이어지는 것이 이 바이러스의 그 생존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그 변종을 쉽게 한다는 점이죠. 바이러스는 인간의 그 몸속에 살면서 약을 투입하여 죽이려고 하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항생 물질의 내성을 가진 더 강력한 그 종으로 변종을 해버립니다. 최근에 이 감염병의 그 사이클을 보면 이 변종이 일어나는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스는 2002년부터 시작을 했죠. 또 메르스는 2012년, 그리고 신종 코로나는 2019년 발병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 9년에서 7년 주기로 이 감염병 출현이 잇따르고 한국에서는 5년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최소 5년 뒤에 전 세계적인 그 변종 감염병이 다시 온다는 것이 현 학계의 그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세의 저자인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전염병이 인간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이제 문명을 무너뜨린 좋은 예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즈텍 제국과 이제 잉카 제국이 스페인 군대가 전해줬던 천연두로 무너진 경우인데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 문명의 전환기에는 항상 이 전염병이 큰 역할을 이렇게 했는데요. 고대 로마 제국을 그 쇠락으로 몰고 갔던 것이 바로 훈족이 퍼뜨렸던 시두, 그러니까 천연두였고요. 또 중세를 무너뜨렸던 건 흑사병이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가을 개벽이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60년 전에 울려 퍼진 동학의 일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용담유사에서 최재우 선생의 이 말씀은 개벽 사상의 첫 포문을 연 위대한 선언인데요.
여기서 이제 12제국은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다가오는 후천 개벽 상황에서는 전 세계에 괴질이 창궐한다는 말씀인데요. 수호사님, 지금 일어나는 이 신종 코로나 사태도 역시 그 괴질 운수로 가는 준비 단계로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상제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도전 7편 38장입니다. 같이 볼까요?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이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 다가오는 괴질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밝혀주셨는데요.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그 누적된 원한의 그 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병들도 역시 그 이면에는 이 누적된 이 원한의 기운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동물들,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이런 원한들이 병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렇게 현상적으로 관찰했을 때의 그 모습이고 그 이면에는 이 바이러스들도 이 원한의 그 살기를 타고 움직인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 앞으로 오는 이 괴질 대란은 이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그 전염병이 아니죠. 그 정체는 이 상제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 처방도 당연히 이 상제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근대 인류는 사스나 지금의 코로나19보다 더 큰 질병 대란을 겪었었는데요. 바로 스페인 독감입니다.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초에 발병해서 이 전염병으로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0%가 감염이 되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원년 독감이라고 해서 1918년 9월에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이 스페인 독감이 이렇게 국내에 상륙하게 됐습니다. 조선 총독부 통계 연감에 따르면 1918년 당시 조선 인구 1759만 가운데 42%에 해당되는 74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서 1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은 126명당 1명꼴로 이렇게 죽은 셈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수호사님, 현재의 그 질병 대란을 이겨내기 위한 처방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잠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 생활 수칙은 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에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태월주 수행 기운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수행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성도님 중에 이런 체험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태월주를 읽으면 우리가 한약재 아시죠? 한약재. 한약재의 그 냄새가 항상 그 자기 주변을 이렇게 맴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계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 만병통치 태월주라고 하는 말씀과 이 태월주가 약주문이다라는 그런 도전 말씀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꾼들 입장에서는 이 태월주 기운을 몸에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태월주 주문의식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서 이 태월주 소리가 떠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 길은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네. 바로 저는 이 태월주 MP3를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때에도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태월주 MP3를 좀 작은 규모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소리를 좀 크게도 하고 또는 소리 볼륨을 낮추어서 밤에도 이렇게 언언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취침을 하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런 시급한 또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 모든 이 만병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약주문, 이 태월주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더 제가 첨가한다면 이 생존의 비밀 독서를 반드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게 진리적으로 크게 깨어나는 그 계기로 이번에 그 3자는 것이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MP3는 그 경사상이랑 같네요. 깨어 있음. 그러니까 각성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생존의 비밀책은 저도 이렇게 들고 나와봤습니다. 저도 같이 들고 네. 자, 이 책이 그 2009년 신종플루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릴 때 나온 책인데, 지금의 사태를 굉장히 그 진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질병 대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그 대도 차원의 해답을 내려주는 책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책을 정독을 하시면서 자신의 그 방향성, 우리의 그 미래를 이렇게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오직 그 생존이 우리들의 그 화두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생존의 비밀, 더 시크릿.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비밀을 이 생존의 책을 통해서 꼭 알아보시기를 그 기원을 드립니다. 네.